한동 동아 선생님입니다. 이제 이 문장이 어렵다고 그래서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내 손가락이 베어서 내 손가락이 잘려서 아플 때 나는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라는 걸 직접 한다. 뇌가 판단하겠죠. 직접적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이나 움직이면 나의 느낌 이런 것을 어떤 대상이 되는 것에서 추론해서 논리적으로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A가 B 하는 관계처럼 C가 D 한다 이런 식으로 추론, 유비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간다고. 왜? 감각기관으로 뇌에서 바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 싫어도 하고 한다는 거지.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베어서 아파할 때 그러면 이건 내가 아픈 게 아니지. 그럴 때는 내가 아플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 사람이 손가락을 베었을 때는 아프다. 그러니까 나도 아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이란 직접이겠지.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고통의 정도를 모른다는 거. 고통의 정도도 그렇고, 자, 저 사람이 손가락을 베었는데 내가 그거를 말을 안 했다. 그 사람이 안 말했어. 그러면 베었는지도 모르는 수도 있고. 직접이 아니라는 건 간접이라는 거지. 그러면 본다. 본다 그러면 아프겠다 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아팠으니까 그걸 미루어 그 광경은 아프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직접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추리를 통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직접과 반대는 뭐예요? 추리죠. 추론. 그러니까 추론하는 거랑 직접은 뇌고 동일한 방식은 직접이죠. 그러니까 단어를 판단하면서 앞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반대 거를 생각하니까 금방 해결이 되는 거다. 자, 그것을 알지 못한다. 다친 것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은 그럼 뭐냐? 그의 손가락에 피를 보거나 본다잖아. 아파하는 행동을 보거나 본다는 거죠. 아프거나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그러면 이 고통을 그 사람이 자, 피를 봤어. 아파하는 행동, 야, 이렇게 했어. 그럼 아픈가? 근데 꾀병일 수도 있어. 아프다고 나 아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추론하는 거야. 아플 것이다. 그런다. 감각에 의해. 추론? 감각에 의해? 추론. 뇌에서. 자, 손이 아프면 뇌로 직접 가버리는데, 손이 아니라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하는 것에 의해서 뇌가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들은 걸 보고 이렇게 있었을 때는 아팠을 텐데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같은 상황이구나 라는 걸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A가 직접 B로 가는 것이 아니라 C가 이렇게 D로 갔어. 걔 뇌로. 요걸 가지고 보고 들었어. 그러면 이 뇌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때 아팠는데 라는 거를 떠올리는 거라고. 이건 추론. 이거는 직접. 됐어요? 네. 자,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의심하는 문제. 자, 이게 뭐냐?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럼 직접 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의심하는 철학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한다. 그러면 봐봐. 자, 마음이라는 게 만약에 동일하다면 내가 아팠지. 이걸 봤지. 그러면 그 마음에서 느끼지. 한 방에 바로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과 얘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것인가? 별은 다른 별개의 것인가? 라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는 걸 생각했다고. 됐어요? 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직접, 이거는 신경에 의해서 가기도 하지만 어떤 걸 거치지 않고 스스로 개체 안에서 이런 말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실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거짓말할 수도 있고 거짓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픈 척.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 행동을 한다는 요거는 논외로 치자고 지금은 이거는 복잡하잖아. 네. 이거는 별개의 심리적 문제나 이런 문제잖아. 네. 이런 걸 논외로 치고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해돼요? 네. 이런 건 별개로 생각하고 거짓말을 치고 이런 건 속이는 거니까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해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도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느끼고 의식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면 자 내가 손을 다치면 바로 아픈 것처럼 얘도 얘가 아픈 걸 보고 나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면 이걸 못 느끼죠. 네. 서로 다른 문제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나처럼 손에서 뇌로 가고 직접 얘도 할 거 아니야. 같은 작용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해. 근데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한다는 것을 곧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봐야죠. 이 사람은 내가 직접 느꼈지.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아프다고. 네. 근데 여기에서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지 그럼 나는 이렇게 방식으로 했지. 네. 근데 얘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할까? 이걸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죠. 모른다고. 그게 다양한 상황 문제 두 번째 문제야. 왜? 얘랑 나랑 느꼈는데 얘를 보고 추론할 뿐이잖아. 근데 얘의 고통의 강도랑 내 고통의 강도를 같아 틀려. 모른다는 거.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랑 요 마음이라 그러면 같은 마음,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의심할 수는 있지. 네. 됐어요? 네. 다른 사람이 마음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다른 사람은 마음이 있는 존재예요. 그죠?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 좀비일 수도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렇다면 요것과 요 A와 요 B는 다르죠? 네. 이걸 아프다고 했어. 아프다고 들었어. 근데 이거는 나는 마음으로 사람으로 했죠. 네. 이게 로봇이요. 그럼 아프다고 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요 A와 B의 차이를 뭐라고? 사람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니고도 다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네. 정교한 로봇이나 좀비처럼 네. 확장시키는. 됐어요? 그러니까 A는 그 내가 고통을 느낀 거에 대한 이야기고 네. B는 내가 본 그게 것에 대한 얘기야. 본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걸 의심하는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지금 그쵸.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의심, 그러니까 요 존재를 나는 나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식이 있는데 요 마음하고 요 마음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 마음이 아니라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의심을 하게 되죠. 이제 일정 부분. 네. 세계에 대한 그런 우리의 알매 믿음. 이게 의심했죠, 이게. 이거랑 같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이게 회의론이라고, 회의론. 그럼 인식은 알매에 대한 회의론이야. 이게 맞냐? 내가 아는 게 맞냐? 자, 이런 거랑 똑같아. 나는 이걸 빨간색으로 봤죠. 네. 얘도 빨간색으로 보죠. 네. 근데 얘가 보는 빨간색하고 내가 보는 빨간색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이해돼요? 네. 근데 얘는 이거를 빨간색으로 외운 거고, 네. 나는 이거를 빨간색으로 외웠어.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거를 뭘로 불러? 빨간색. 이건 빨간색. 이거 썼어. 네.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A가, 요게 이렇게 어떤 게 있는데, 이거를 나는 빨간색으로 부르고, 얘도 이건 빨간색으로 부르는데, 얘는 나는 이거를 101로 입력했어, 머릿속에. 이게 또 빨간색이야. 네. 얘는 111로 입력했어. 그래서 빨간색이야. 그러면 둘 다 말할 때 이거 볼 때 뭐라 그래? 빨간색. 그건 일치되게 대화는 하는데, 네.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하고 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다를 수 있지. 그런 얘기라고. 네. 그럼 회의론이야. 네.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해. 과거를 보고 미래를 현재와 대화를 해서 미래를 예측해. 역사에서도. 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귀납 추억이래. 귀납 추억은 뭐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땡땡땡 치면 뭐라고? 모의를 줘. 땡땡땡 모의 줘. 땡땡땡 모의 줘. 모의 줘. 그러면 땡땡 치면 뭐해? 모의를 줘. 이런 결론에 오르는 이게 귀납법이야. 네. 그러면 땡땡땡 치고 모가지를 비틀어. 그러면 얘는 일반화를 시켰지, 닭이. 네.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라고 그래. 그래서 귀납 추론을 하면 뭐라고? 귀납 추론은 개개의 경험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이게 정당화되려면 귀납의 문제가 있지. 네. 이게 정당화돼.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주식가 올랐어. 이렇게 올랐어. 어느 날 떨어지면 그래서 망하는 거지 사람들이. 네. 이해돼? 네.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딱 되다가 나중에 안 되는 변형화 시키면서 엄청나게 그 틀이 많이 났고 네. 이게 다 됐어. 다 됐는데 안 될 수 있는 것도 또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네. 그게 귀납의 문제야. 정당하냐? 여태까지 됐으니까 정당하다고 그러지. 네. 자, 그러면 이 귀납에서 자,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 처리했어.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처리하지. 관습으로 굳어졌는데 이거 안 된대. 할 수 있지. 네. 새 시대의 틀이 나오잖아. 네. 그럼 귀납은 뭐라고? 과거의 공통성들을 보고 아 이럴 것이다 라고 되는데 논리적인 필연성을 찾을 때 귀납에서 논리적인 필연성이 약할 때도 있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 인식은 뭐예요? 생각에 대한 거지. 네. 그럼 이건 연역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추리하니까. 이해돼? 연역이라는. 연역은 또 그럼 뭐냐? 어떤 전체적인 대전제가 있어.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은 죽는데 그럼 개별적인 소전제가 있어. 동화샘이 사람이래. 네. 그러니까 합치니까 동화샘은 죽어. 이게 연역법이야. 그리고 큰 전제 안에 작은 전제를 집어넣어서 네. 요게 사람은 죽는다. 큰 전제 안에 이렇게 Q가 있으면 P를 집어넣어. 그럼 P면 Q이다지. 네. 그러면 Q면 R이다를 만들어주면 P면 R이 돼버리지. 네. 이런 것처럼 P면 Q이다요. Q면 R이다요. 그러면 P면 동화샘은 사람이니까 죽는다. 그래서 동화샘은 죽는다 이렇게 만든 거야. 논리고리로. 됐어요? 네. 똑같이 내가 이렇게 잘랐으니까 아팠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잘랐으니까 아팠겠지. 네. 이게 귀납이 될 수도 있지. 네. 아픈 거에 대한. 네. 또 연역으로 논리적인 추리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회의론자들이 연역법의 회의, 귀납법의 회의를 했을 때 두 가지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문제는 어. 연역도 될 수 있고 기납도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인식적 회의론, 그죠? 그 다음 귀납적 철학과 더불어 더불어니까 네. 이거는 인식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는. 네. 근데 이게 뭐라고? 귀납적인 문제의 회의론과 더불어 대표적인 문제라고. 이 마음의 문제가. 그럼 요만큼은 마음의 문제가 인식적 회의론이지. 네. 요게 대표적인 그 회의론 중에 하나라고. 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유비 문제야. 유사하고 비슷한 걸 논증하는 가장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럼 유비 논증, 논리를 증명하자. 네. 만약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몇 가지의 비슷한 걸 알았을 때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잖아. 네. 첫 번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 특성. 자,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하대, 몇 가지에서. 됐어요? 네. 근데 첫 번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 특성을 두 번째 대상으로 가지고 있으라 추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A와 유비 추리가 그거야. B의 관계처럼 듯이 인양 C와 D의 관계가 유비 추리야. 논리적으로. 네. 자, 얘게 옛날 국어책에 황소개구리와 청개구리처럼 외래어와 우리말의 관계 이런 식으로 써졌다고 유비추리를. 네. 자, 내가 칼에 비어서 고통을 느낀 것처럼 너도 칼에 비었으면 고통을 느꼈겠지. 근데 이게 로버트면 고통을 장난으로 이렇게 한 거지. 아픈 척하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비면 아프다고 행동하라고 프로그램 되어 있겠지. 네.
자, 됐어요? 유비동정 됐어요? 네. 그러면 만일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몇 가지 점에서 A와 B처럼이면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가 비슷하다고. A와 B의 관계처럼. 그럼 같다. 그럼 뭐 A와 B의 관계. 이게 뭐냐? 첫 번째. C와 D도 그런 관계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됐어요? 네. 두 번째 대상도 가지고 있으리라 추리하는 게 유비논증이라고. 다른 사람이 많은 중요한 측면에서 나와 닮았다. 우리 모두 동일한 종의 구성. 이렇게 닮았다는 것은 뭐라고? 외모도. 그죠? 네. 다시 착각하면 저기서 보면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런 뜻이. 근데, 자, 잘 만든 로봇은 인간하고 뭐라고? 구분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닮았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모두 동일한 종이 구성원이기에, 인간이기에, 네. 신체나 행동이 비슷하고 생리의 메커니즘, 신경의 메커니즘도 비슷하다. 따라서 내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근거로 고통을 느끼잖아. 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손가락 베면 똑같이 고통을 안 느끼진 않는다. 라고 추론하는 거야. 이건 연역이죠. 어? 유비출이라고. 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비슷한. 내가 네. 직접 아파서 베니까 아팠어. 그런 것처럼 너도 손가락 베니까 아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 추리한 것 뿐이라고 추론. 네. 그러면 이 추론이 뭐라고? 유비추리. 네. A와 B의, 이거 A와 B의 관계처럼 C의 D의 관계가 되는 거야. 자, 귀납이 따로 있고, 네. 연역이 따로 있고, 네. 유비추리도 따로 있다고. 네. 유비추리. 자, 귀납은 여러 개를 이렇게 결과를 만들다가 요게 엉뚱한 게 나오면 성급한 일반화 오류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네. 연역은 대전제가 맞지. 네. 그 맞은 것만 따지고 있어, 여기 안에 소소문제 가면. 당연히 맞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 대전제에 벗어나는 건 얘기를 하질 못하지. 네. 그러니까 사고의 확장이, 그러니까 정교하게 연결해서 해석, 번역은 되지만, 네. 사고의 확장이 팍팍 되거나, 어떤 걸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는 이게 규칙성을 발견하겠지. 네. 요거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겠지. 네. 그 흐름의 한 틀이 유비출이지. A와 B의 관계처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기초 틀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논증법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 네. 그러나 이 유비논증은 확실성을 말할 것도 없고 개연성도 약하다. 왜 약하냐? A와 B처럼 C와 D다. 그랬어. 그럼 지규법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랬어. 네. 그럼 쟁반이 둥근 것만 있냐? 아니죠. 네모난 쟁반도 있잖아. 네. 그럼 이 가치가 맞냐 틀리냐? 요 일부는 맞지만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가치가. 가치가 유사할 뿐이지 똑같지는 않으니까 진리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유비논증은 확실해? 말도 안 된다고. 네. 그러면 개연성도 대개는 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것도 많다고. 네. 그러니까 성공한 확실하게 논리적인 유비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양이 굉장히 많아야 돼, 지지 증거가. 그러니까 쟁반같이 등문달, 아니 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오 쟁반같이 빛나는 달 그랬더니 우리 집은 나무 쟁반인데요, 그러고. 그지? 네. 아우 뭐 달달 무슨 달, 우리 쟁반은 이렇게 이런 모양인데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나잖아, 그지? 네. 이렇게 많은 양의 지지 증거를 복발하려면 귀납법으로 또 해야 되지.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단 하나의 사례로 하면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그 단 하나의 사례는 누구의 사례예요? 나 자신. 내가 대봤더니 아팠더라, 이렇게. 주관. 그렇게 의존하면 많이 안 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더 확장해보면, 나 자신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증지기. 그러면 객관을 시키잖아. 네. 사람은 되면 다 아프다 그랬어. 안 아프다고 한 놈이 없어. 그러면 나 자신만은 아니지. 그제? 그런데 이런 유비추리를 할 때 대개의 경우에 뭐라고? 이렇게 이거 하면 이렇게 됐었어 하는 걸 누적시켜 놓자. 네. 기억으로. 네. 이게 뭐라고요? 귀납. 자기가 누적시켜 놓은 경험, 근데 주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추리를 할 때 주관적으로 하면, 자신만 의존하면 주관적으로 된다는 거지. 자, 어떤 사람이 창고에 쌓인 상자 너머 중에 상자 하나를 딱 봤더니 책이야. 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똑같은 상자들이 있어. 그럼 다 뭐라고 생각해? 다 책이라. 책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근데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매우 빈약하다는 거지. 네. 근데 맞을 가능성도 있어. 음. 근데 근거 자체가 한 개만 하면 좀 그렇다는 거지. 이게 100박스 있으면 몇 개를 샘플링으로 뽑냐고. 100박스 있으면 몇 박스 풀려, 너는? 너는 몇 박스 풀려, 이 100박스 중에서? 절반. 어이구, 좀 독한 놈이다. 미안, 독한 놈. 그냥 나는 한 20개, 10개 정도만 풀고 책이에요, 이렇게 할 텐데.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게 뭐라고? 유비논증이라고. 왜? 마음이란 거의 주관적이잖아. 네. 그치? 네. 내 마음도 거의 주관적이잖아. 네. 그럼 이 마음이란 걸 여러 개를 깐다고 이게 잘 맞아? 쉽지 않다는 거지. 네.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라는 게 이게 뭐라고? 기납. 그냥 이게 귀나면 오늘 떴고 이렇게 떴고 이렇게. 네. 연역은 지구에서 해는 뜬다. 네. 그치? 아침이 되면. 네. 그러면 아침이 되었다. 그럼 별로. 3월 3일에 며칠은 아침이다. 그러면 3월 3일 며칠은 해가 뜬다. 이렇게 되는 게 연역이고. 네. 이해됐어요? 네. 자, 해가 뜰 것이라는 귀납주로는 수많은 관찰 증거가 있어. 네. 그래서 참임을, 근데도 해가 안 뜰 수도 있대. 네. 그죠? 네. 그럼 해가,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러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힘들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해 뜰 거라고 생각하지. 왜 해가 안 뜨냐? 말이 되냐? 그지? 근데 힘들다고. 귀납추로라는 게 그렇다는 거. 지구가 멸망. 근데 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지. 그지? 네. 근데 어쨌든 수많은 관찰 증거 있다고. 이거는 돼. 내일 해 끌 거야.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사냐? 근데 수많은 관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무조건 참이다라고 안 하고 예외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잖아. 사람 살면서. 네. 그지? 어? 코로나 이런 거 일어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막을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랬지. 그지? 네. 자, 결론은 거짓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야. 귀납법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 언젠가. 그래서 경험만 가지고 의도하다고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즉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증거 되게 많잖아. 결론이 항상 참이다? 귀납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지. 논리적으로는. 네. 뭔가 예외적인 현상이 그리고 다른 현상이 또 발생을 하면 앞에 거는 다 틀린 게 되는 거니까. 됐어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단하의 관찰 증거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이것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어. 자, 팔이 베었다, 아프다. 이게 한두 번 봤겠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지. 응? 팔이 베었으니까 아프다, 그제? 응? 그러니까, 너도 팔이 베었으면 아플 것이다. 이거 한두 번 봤냐, 이걸? 그제? 네. 근데 여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어. 단 하나의 관찰 증거를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이럴 것이지. 네. 이게 여기에 칼로 베는 거 말고 네. 내가 이럴 때 서운했었거든. 그럼 너도 서운했겠지. 내가 괜찮았었거든. 너도 괜찮았겠지. 이렇게 이게 주관적인 걸 보고 네. 이 유사한 얘의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보고 너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비 추리를 할 때 함부로 단정져서 주관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유비 논증도 안 맞아. 정당화시켜서 유비 논증이니까 나 추론 맞게 했어. 이렇게 해서 소용없다는 거지. 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상식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 왜? 이런 상황에서 난 남들 도왔는데 왜 너는 안 도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유비 추론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들. 이해돼? 네. 당연히 이렇게 해서 했으면 난 도와줬는데 왜 너는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네. 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게 뭐라고? 너무 주관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 행동을 보고 자기 주관을 주입해서 같을 것이라고 추리하지 말란 얘기지. 네. 그런 다른 사람 마음 문제와 마찬가지로 회의론, 의심하는 거, 인식적 회의론은 세계에 대해서 모든 지식들이 이게 진짜 맞아? 이게 봐봐, 이 주관과 주관에서 잠깐 봤잖아. 네. 칼에 베어서 아프다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칼에 베었으니까 당연히 아파야 되는데, 그지? 네. 요거는 당연히 아파. 그러니까 얘를 잘못 든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면 당연히 아파야지. 이게 로봇이니까,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한 거야. 네. 당연히, 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 그랬더니 아무 신경 안 쓰네. 상대방이. 이해됐지? 네. 어? 네. 이렇게 하면 고마워겠지? 이렇게 해서 했더니 고마워 하나도 안 하니까 난 삐지네. 이해됐어요? 네. 아, 이런 상황이 어떤 건지? 네. 마음 문제에서? 네. 마음과 마음의 문제에서 똑같이 이런 것처럼 이게 안 맞죠? 네. 안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확장하면 인식, 생각의 세계에서도 이게 진짜 똑같아? 내가 만든 거랑 맞죠? 이거 단정적으로 이게 맞다고, 100% 맞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끝까지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체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론, 그 마음 나랑 같지 않네? 이거 왜 그렇지? 그럼 내 마음이 있는 거고, 너 있는데, 이거랑 이랑 같은 게 아니야. 그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아? 엄밀하게 보면, 이런 식까지 확장시키는 거야. 네. 그러면, 자, 저기 있는 게 맞아? 내가 이 검은색으로 봤는데 얘는 검은색이고, 나랑 검은색이 다른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공통되고 이런 게 진짜 있는 거야? 이게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의심한대. 회의론에 그게 가면. 됐어요? 내가 보는 게 맞는 건. 내가 보고 감각으로 느끼고 이런 게 맞는 건지까지 생각하고, 감각도 서로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인식적 회의론에는 오로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그러고 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라 생각한 거, 나 생각한 거 다 다르네, 그지? 네.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너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건데, 같이 외우고, 이걸 공통적으로 부를 뿐이야,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하는 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것을 동일한 정체로 확정시킬 수 못한다는 거잖아. 네. 동일한 그 하나의 통일된 개체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잖아. 네.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판단하잖아. 이게 검은색이 있어. 이게 뭐가 판단해? 이게 마음, 뇌가 판단한다고. 네. 그럼 이 판단은 하고, 판단 자체는 하고 있으니까 이걸 부정하면 시작조차를 못 하잖아. 네. 그게 뭐는? 마음은 있는 거, 확실하게. 의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 의심 자체를 하고 있는 행위가 있으니까 그 출발점은 마음을 하면 처음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그러면 소급돼갖고 계속 자꾸 나가야 되는데 끝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출발점이 마음이라고 잡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 마음이 있는 거라고. 그지? 네. 내 마음이 뭘로? 지각을 감각을 하고 외계랑 투사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자,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 존재. 이게 이제 회의론의 극단이지, 이거는 회의론의 극단. 모든 걸 의심하는. 네. 그런데 마음의 문제는, 자, 내가 손가락이 베니까 아파, 아야 했어. 근데 B도 손가락이 베니까 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건 마음의 판단이지. 네. 요거는 다를 수도 있지만, 네. 내가 하는 거 존재 부정 안 했지, 신체. 네. 손가락이 뱉고. B도 있고 손가락이 뱉다는 건 인정 안 했지. 네. 이 판단, 마음 자체만 다르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신체 존재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다만 뭐라고? 다른 사람의 마음, 이 A 마음과 이 B 마음은 다르다는 것만 의심할 뿐이라고. 그런데 이게 마음이랑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자, 그러면 자, 나는 뭐라고? A라는 애가 있고 칼에 잘리는 행동이 있어서 아프다고 판단했어. 요거랑 네. B라는 애가 있고 칼에 자른 거 있고 나도 아프다고 했는데 요 두 개가 다르다고 그랬지. 네. 이거는 인정하고. 네. 그런데 행동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야, A, B 마음이란 게 어딨냐? 어떻게 아냐? 알 수가 없지. 이게 아야 하고 표현하든 뭐 하든 이 외부에서 판단하니까 요 안에 있는 마음 이걸 어떻게 하냐? 이 껍데기 테두리가 동그라니까 동그라니로 얘기하지. 이게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냐? 이 껍데기가 세모나니까 세모나다 그러지. 네.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마음은 말도 안 되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 안에 있는 요 색칠한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뭐만 하면 돼? 요게 삼각형으로 보여요. 동그라미로 보여요. 그러니까 행동만 판단하면 된다고. 근데 이거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으로만 판단하는데 마음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는 행동 보고 그게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안 생겨. 이게 A와 요 새까맣게 칠한 거, 요거 새까맣게 칠한 걸 잡아 일반적으로 해서 이거는 빨간색이고 요건 검은색이라고 하더라도 드러나서 행동이 똑같지. 그럼 똑같은 거야. 그냥 행동이야. 요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곧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냥 같이 본다고. 자,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지야. 행동이 있어. 이걸 뭐라 그래? 지행합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하는 거야.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행동은 뭐라고? 외부고야. 이거는 뭐라고? 내부고. 이거는 외부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고, 내부적인 게 다르지 않을까? 외부가 똑같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 문제 애들은. 근데 얘네들은, 이게 내부적인 걸 어떻게 알아? 표현도 안 되는데. 근데 행동 보고 구분하잖아. 그럼 표현하잖아. 됐어요? 자, 그러나, 마음에 관한 이론 중 행동주의는 그저 그리 설득 있는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음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에, 마음 챙기자. 그러면 마음에 관한 이론을 한 거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마음을 설명하지 못해. 이거 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 하지 말자가 설명했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득력 이론이 아니라고.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정신활동이 있어. 그죠? 들어간 행동이 동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보면 얘네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손을 들었어. 여기 택시 잡기 한 거야? 여기 있는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요 카페 안에 있는 애인한테 얘기한 거야? 손 든 게. 모르죠. 뭐 이런 거는 행동은 똑같은데 이렇게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신활동이 그 다음에 또 이게 손을 드는데 몸이 뻐근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 찌푸랭 하려고. 이게 드러난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이런 정신이 똑같아. A와 B가. 근데 행동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동일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자, 한편 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나 뇌구성 물질과 동일한 물질주의자예요. 신체로 봐라, 뇌로 봐라. 외부 표시인데 행동하고 신체 뇌는 다르다고. 자, 하나는 마음으로 봤지. 하나는 뭐라고? 신체나 뇌로 봤지. 이건 물질로 본 거지. 하나는 뭐라고? 행동으로. 이 신체나 뇌가 활동한 표시로 봤지. 그 세 가지가 다르다고. 물질로 본 게 신체나 뇌가 물질로 봤다. 신체랑 뇌가 그냥 물질이에요. 그렇게 해요. 물질. 자, 동일론을 견지하면 다른 사람의 법적 문제도 해결되고 행동주의에 갖는 문제도 해결된다. 그러니까 자, 마음으로 보면 알 수 없다 그랬잖아. 행동도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마음이 이렇게 물질로 구체화됐으니까 뇌나 심장이나 신체가 마음을 표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현대 신경과학 발달한 복잡한 정신과학이 있는 사람이 뇌를 신체와 동일작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뇌에서 신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점점점 하니까 설득력은 조금 있어지지만 마음을 본질적인 마음하고 물질은 이거는 정신작용이고 이거는 물질작용이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 설명이 또 된 건 아니라고. 글쎄요? 그러면 정신이나 물질이나 정신이 어디 있지? 물질로 일어나야 되지. 일제 유물론들. 이거는 행동주의자. 그러면 행동주의자는 나중에 해석학으로 연결되겠지. 물질주의자는 이렇게 물질을 단순화시켜가지고, 그죠? 이 물질을 누가 갖느냐? 물질의 소유권이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계급 이론이 발전하겠지. 이 마음은 이 마음에 대한 수양 문제나 관념론으로 발전하겠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다 설명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쭉 위에서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다시 여기는 뭐예요?
아픔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고. 네. 그러면서 추론한다고, 그죠? 네. 추론. 그걸 뭐라 그래요?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마음 문제라고. 네. 그런데 이 마음이 다른데 이 마음이 다른 게 진짜 막 서로 다르잖아. 네. 같은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다르니까 이게 혹시 별개가 아닐까라고 해서 회의론으로 커졌다는 거지. 네. 이 회의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고 회의론뿐만 아니라 귀납이나 아니 유비 추리까지 추리하는 문제를 다 했는데 요것도 문제였지. 다르니까 마음 문제에서 네. 알 수 없다고. 다만 뭐만 생각하는 마음만 알 수 있다고. 네. 얘는 뭐라고 계속 하면 뭐하고 나중에 결정적인 게 안 되면 소용없잖아. 네. 그러니까 수능 계속 잘 보다 못 보면 소용없는 거고 네. 계속 못 봐도 한 번만 잘 보면 잘 보는 거고 네. 유비는정도 너무 A 대 B는 C 대 D인데 개연성이 약하다. 이게 주관적으로 하나만 생각해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는 것처럼 무작위로 적응하면 안 되고 네. 결국은 이렇게 많은 횟수도 필요한데 많은 횟수는 뭐해? 이렇게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연역법으로 네. 그러면 귀납도 되고 연역도 되고 유비등등도 다 되려면 말이 안 되잖아. 네. 안 돼. 그러니까 성공한 유비등등이 돼서 사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까지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얘네들은 성공한 유비등등이 돼서 귀납도 돼야 되고요. 그죠? 네. 귀납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개도 돼야 되고요. 네. 그죠? 유비등등이 정당화되려면 그죠? 객관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것들이 뭐라고요? 객관적이 되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데 객관적이 됐다고 치더라도 네. 마음의 문제에서 이게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마음 몰라. 행동이야. 그냥 해 행동. 보이는 것만 해. 그랬더니 이건 마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 이론을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그래 마음의 행동은 아니고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물질이나 신체. 뇌나 신체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어째 이 두 개가 마음하고 물질이 같을 수 있냐? 이건 정신자격이고 이거 물질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물질주의자는 그래. 이 마음의 정신자격 그냥 물질들이 전자들이 작용하는 것뿐이야. 뭐 특별한 거 없어.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근데 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이게 신비하잖아.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게 두 개를 나누는 이원론이잖아. 이원론을 포기하고 이론론으로 이걸 통일시킨 애가 유물론주의자, 물질주의자들이고. 네.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래. 어쨌든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뭐 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의심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럼 거기까지는 됐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인정하고 요 마음을 따진 거야. 마음은 인정하지 하는데 이 A와 B의 마음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라고. 네. 다 됐어요? 네.